정말 우리가 3.1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분들 고국에 못 돌아오죠. 짜잔! 여기! 이 얘기를 해야지. 안 올 거면은 쭉 읽고 대한독립 만세! 그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저희가 지금 북촌에 나와 있습니다. 웰컴 투 북촌 여러분들. 왜 또 북촌이에요? 이게 방송 나가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3.17 3.1절에 관련된 저희가 또 방송을 해야 되겠지요. 3.1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무한순 열사? 또 탑골공원 딱 거기까지죠. 의외로 3.1 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3.1 운동이 갑자기 짠 하고 벌어진 운동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했겠지요. 그 준비 과정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북촌이에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3.1 운동을 계획을 하셨는지 아시고 싶으시죠? Follow me. 자, 일단 3.1 운동 역사적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19년,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국제 정세를 좀 보셔야 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 1차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하에 있던 식민지 국가들은 스스로 독립을 하라. 그 소리를 듣던 전 세계에 있던 그 식민지 국가들이 저거다. 일제에서 식민지가 된 지 이제 9년 차가 됐던 우리나라에서도 환호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고종 황제가 갑자기 급사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독살당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안 되겠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자 결의를 합니다. 근데 왜 일본에서 먼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외교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에 의해 가지고 외교권을 잃었거든요. 일본 도쿄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등 외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립선언 한 다음에 외교 공간을 쫙 뿌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국에 알려야 되잖아요. 독립선언을 한다는 거를. 근데 뭐 뚜루뚜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 해서 송계백, 정말 우리가 3.1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분은 송계백 열사예요. 송계백 열사가 독립선언문을 들고 서울로 비밀 잠입을 해요. 그 장소 이 앞에 있어요. 북촌이에요. 남촌도 아니라 유인촌은 더 아니에요. 짜잔, 여기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이거 아시죠?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네? 혹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촬영지가 여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서 건물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 아니에요 저기? 뭐 똑같아요. 근데 이것과 3.1 운동이 무슨 관련이 있었냐? 당시 이 중앙고등학교 교장이 이제 송진우 선생님이셨는데 독립운동을 이끄시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송계백 열사께서 이 학교의 숙직실에서 독립선언문 초안을 넘겨줍니다. 자, 그 장소 가보실까요? 당시 중화학교의 교사와 숙직실은 우국 인사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북촌 보시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여기 사셨고 당시 이제 3.1 운동을 주도했던 선교도 지도자분들이 여기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웠던 중앙고등학교의 뒤에 있던 숙직실, 약간 은밀하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비밀 아지트가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는 따로 있고 여기는 위치를 옮겨서 복원해 놓은 건데 Follow me.
일본에서 추진하던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계획을 국내에 알려 3.1 운동을 촉발시킨 곳이다. 고종이 돌아가시자 야 우리 안 되겠다 만세운동 한번 하자. 근데 뭔가 촉발시킬 계기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 하자 따르라 이게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적진 한복판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만세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뭐하냐 만세운동 한번 하자 결심을 하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 자리죠. 여기가 바로 3.1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3.1 운동 좀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셔야 돼요. 송계백 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독립선언문 초안 전달해 주시고 다시 도쿄를 가요. 그래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체포가 됩니다. 11인의 열사가 계세요. 뭐 최팔룡 또는 또 송계백 등등 이분들 고국에 못 돌아오시고 정말 적진 한복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 송계백 열사가 여기 숙직지에 와가지고 거사 계획을 밝혔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던 송진우 선생님께서 베스트 프렌드였던 최남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최남선 선생님은 또 지인이었던 손병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민족 대표 33인이 구성이 되는데 딱 33인 하자! 34명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33명이 모이게 됩니다. 빠지게. 오. Did you know this is really famous in Korea? No, How do you like it? it's very good. It's very good. Do you happen to know abou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3-1 independence? Yeah. Right. How far do you know about the movement? I don't know a lot, but I know. Oh,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bye. Okay. 와우. 3.1 운동도 다 안 돼. 자, 일합시다. 자,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 선언문 초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미년에 했던 독립 선언문, 선언서다 해서 기미 독립 선언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도교 중앙대교당, 천도교의 중앙센터죠. 이 독립선언문이 어디서 배포가 됐냐가 천도교 교당 안에서 배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신 그 이종일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니다. 이종일 선생님 댁에서 그 집에서 배포가 됐다. 이 두 논쟁이 있어요. 독립선언문이 여기 교당에서 배포가 됐나요? 이종일 선생님 댁에서 배포가 됐나요? 물어보고. 이종일 선생님 그 저기거든요. 후손이시거든요. 아, 네네네. 알았어요. 네네. 그 이종일 쌤 댁이 여기 있었대. 네, 여기 옆에요. 네. 댁에 숨겨놨다가 네. 마당으로 가지고 나서 마당에서 배포를 했대. 이종일 선생님 댁 마당에서 배포한 거네요. 천도교 중앙 정부 앞마당.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네. 여기 마당이고 네. 이종일 쌤 저 밑에, 네, 댁이 있었으니까 집에 숨겨놨다가 가져와가지고 마당에서 배포한 거예요. 그 여기나 저기나 다 같은 얘기네요. 여기나 그 뭐 같은 똑같은 건물. 그걸 가지고 계속 아니, 물으시는 제가 가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와야 된다니까요. 다른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여기 다. 이종일 선생님 댁과 이 건물 중간에 있는 마당에서 배포를 했다. 그럼 저희 마당으로 가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가시죠. 아유, 네네. 가이드비 좀 더 주세요. 네. 자,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짜잔! 여기가 중앙교당 건물이죠. 이종일 선생님. 그분 댁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종일 선생 댁에 숨겨놨다가 갖고 와서 여기 이 마당, 여기서 전국으로 배포를 했다. 몇 부를 총 배포한 거예요? 21,000부. 유관순 열사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도 다 그럼요. 유관순 열사는 병천 아우네니까 천안이죠. 그러니까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배포가 된 거예요.
자,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태화 빌딩이라고 보이죠? 태화 빌딩. 이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쭉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던 바로 태화관 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터만 나와 있는데 고급 요리집이었어요. 요걸 비판하시는 사학자들과 역사 전문가도 계시는데 여기에 태화관이요, 주 고객들은 다 돈 있는 일본인들이에요. 이완용이랑 이토 히로부미가 모여가지고 제가 외교권 따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했던 것도 여기에. 그리고 경술국치, 나라를 아예 일본으로 넘기자라는 작당을 한 것도 여기.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나쁜 기운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죠. 약간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는 탑골공원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안 가요. 사람들이 거기 다 대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33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사람이 지금 탑골공원에 4,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가서 약간 뭐라고 할까, 통제불능이 되면 유혈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태화관 안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스스로 체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대표로 쭉 읽고 경찰서로 끌려가요. 요런 관점이 있고,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또 달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 올 거면은. 기다린 우리는 뭐냐 비판을 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조선 민중들이 만세 운동을 한 곳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 탑골공원이고, 왜 탑골공원이냐면 뒤에 보면은 유리 케이스에 뭔가 지금 보존이 돼 있죠. 저기가 원각사 10층 석탑이에요. 그게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여기 팔각정, 여기입니다. 여기 약 4,000명의 학생들과 조선 민중들이 모였어. 저 태화관에서 우리 걸어왔잖아요. 거리 안 멀어요. 거기서 있었던 민족 대표 33명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이 민족 대표들. 그때 한 청년이, 정재용 선생님인데, 이 단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읽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4,000명과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3.1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이 3.1운동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쭉 스텝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스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만 오시지 마시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코스대로 중앙고등학교부터 쭉 한번 따라서 여기서 탑골공원에서 마무리하면 정말 의미 있는 3.1운동 코스가 되지 않을까. 저선킴은 더욱더 훌륭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서 또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입니다.